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스마트 AAC를 소개하자면 우선 AAC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겠죠. AAC란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의 약자로 해석하면 보완대체 의사소통입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말의 발달이 느리거나 발음이 어려운 사람의 의사소통을 보완해주거나 또는 조음기관이나 발성기관 등 신체 문제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해주는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가 개발하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여 제작된 AAC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 AAC는 문자형, 그림형, 키보드, 상징 제작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위 4가지 어플을 모두 합친 통합형 스마트 AAC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형 어플 하나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종류는 그림형 앱입니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TTS 엔진을 활용한 읽기 기능, 상징 제작, 상징 공유, 스캔식, 셀 이동 등 다양한 접근성, 목소리의 톤, 속도 등의 조절입니다.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위톡 AAC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하는 기능이 많지 않고 스마트 AAC는 지금까지 최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톡은 상징 공유나 접근성, 목소리 조절에서 기능이 제한적입니다. 또 다른 앱으로는 NC소프트 재단에서 개발한 나의 AAC가 있는데 UI가 굉장히 세련되어서 눈길을 끌지만 업데이트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앱 사용 중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직접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면은 회원가입부터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소통판이 보입니다. 스마트 AAC는 다른 AAC 앱과는 다르게 와이파이나 데이터 연결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실행할 땐 다운로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림 상징을 하나를 터치하면 좌측 상단에 그림 상징이 추가되면서 음성이 출력됩니다. 하나 더 눌러보면 옆에 추가됐죠. 그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옆에 X자 표시된 화살표가 백스페이스고요. 그리고 옆에 손바닥은 빠른 대화 버튼이라고 하여 대화 중간에 끼어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더 버튼은 상징들의 범주별 분류를 나타내고요. 상징을 길게 누르면 즐겨찾기 추가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추가하고 폴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즐겨찾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좌측 상단에 삼선 버튼을 누르면 여러가지가 뜨죠. 그중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읽어주기 설정을 보면 목소리 높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목소리 속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목소리 선택, 안녕하세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림형 설정을 보면 상징 구성, 행 선택,
그림 글자 표시 설정할 수 있고요. 접근성 설정에서는 입력 방식, 글자 크기, 고대비 글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앱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플을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앱 활용이 가능한 단원 및 성취 기준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업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AAC 앱 활용이 가능한 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기본교육과정 초등 1, 2학년군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용 가능한 단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각 단원에 따른 성취 기준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의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단원입니다. 이제 수업에 활용할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정 1, 2학년군 가에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단원 그림으로 나타내요의 3에서 4차시 물건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기에 앱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원하는 것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고 바꿔보는 활동인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래놀이랑 공놀이 중 원하는 것을 그림 카드로 교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 카드가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요구하는 학생에게는 적절하겠지만 유지와 일반화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 AAC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에서 적당한 폴더를 골라서 꾹 누릅니다. 그러면 창이 하나 뜨는데 상징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편집창으로 들어오는데 좌측에 넓은 공간을 누르고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하고자 하는 그림 카드를 찍어서 찰칵 위에 버튼 중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편집장이 뜨는데 이 그림카드의 크기에 알맞게 조절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우측 상단에 V 표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좌측에 그림이 추가됐죠? 그러면 우측에 상징 이름을 입력하시고 공놀이 분류는 해시태그 같은 건데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쓰이는 겁니다. 아까 눌렀던 학교라고 써주시고 문장 성분은 주어부, 수로부, 수식이 있는데 적당히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유하기는 선택사항이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상징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가된 상징은 가장 뒤에 추가가 됩니다. 이건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이걸 또 넘기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요. 우선 설정으로 가서 행을 사행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화면에 표시되는 상징이 늘어났죠? 그러면 한 번만 눌러도 맨 뒤로 가집니다. 그래서 이 상징의 순서를 바꿀 건데 모래놀이가 아닌
공놀이 상징을 길게 눌러서 순서 변경을 누릅니다. 그러면 공놀이가 체크가 되고 이제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로 가서 바꾸고자 하는 상징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행을 1행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보이게 바뀌죠. 어플에서 학생이 그림을 누르면 음성이 출력되면서 이 학생에게 해당 물건, 즉 공놀이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활용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태블릿 PC의 화면을 교실 텔레비전에 미러링해서 학생 모두가 공유를 하면서 평가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어 외에도 모든 타격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학의 수세기, 과학의 생물, 음악의 악기 등 모든 교과에서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회적응 체험활동에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이용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 구매하기 체험활동을 한다면 스마트 AAC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표현하고 구매하는 사회적응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거나 먹고 싶은 반찬을 표현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상징의 그림, 그리고 음성이 출력되는 것을 통해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